희수한테 메시지 왔어. 뭐? 내가 한 말에는 답장을 안 하고? 뭐래? 내 메시지 봤대? 아니, 애기 맡긴다고. 뭐? 잠깐 전화 들어온다. 여보세요? 엄마. 내 카톡 봤어? 그러는 너는 아빠가 보낸 카톡 봤어? 봤지. 근데 내가 급해가지고. 근데 엄마한테 카톡할 시간은 있고 아빠한테 대답할 시간은 없었어? 그게 아니라 약속이 급하게 잡혀서 애기 좀 맡겨야 해서.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강미양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자식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지긋지긋했습니다. 휴대폰은 손에서 놓질 않으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의 연락은 쉽게 무시하는 자식들.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 늘 그랬다면 그저 서운하기만 하고 말았을 텐데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그보다 빠르게 답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대답하라며 닥달하기까지 어처구니가 없었죠. 강 씨에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자신들이 귀찮으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답장이 없는 자식들에게 강 씨 부부도 화가 났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메시지 보낼 시간은 1분이면 충분한데 말이죠. 연락한 사람의 애가 타서 사라질 때까지 골탕이라도 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유독 부모에게만 무신경했습니다. 부모는 그래도 무조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식들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도 이제는 똑같이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강 씨가 예민하다고 말하는 자식들도 한번 느껴보라고 말이죠. 강 씨 부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딸은 직장을 다니면서 따로 독립을 했습니다. 20대 중반부터는 강 씨의 품을 떠났죠. 하지만 그래도 가까이 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는 있었습니다. 아들, 딸 일이 바빠서 그렇지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혹시 시간 안 돼? 아빠가 다 같이 밥 한번 먹자고 그러시네.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주말마다 바쁘네. 네. 아마 희수도 남자친구 만난다고 한 것 같았는데 걔도 시간 안 될걸요? 희수랑 연락했어? 아무리 카톡해도 답장이 없네. 어젯밤에요. 엄마는 어제 낮에 보냈는데. 바빴나 보죠. 저 지금 다시 일하러 들어가 봐야 해요. 점심시간 끝나가요. 아, 그래? 네. 그리고 앞으로는 낮에는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카톡 아침에 남겼는데 답장이 없어서 전화한 거야. 못 봤어요. 아무튼 알겠어? 이래. 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강 씨는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이 나가서 사니까 얼굴 한번 보기 참 힘들구나 생각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곧장 답장이 오는 경우도 드물었고 빠르편 몇 시간 뒤, 늦으면 며칠 뒤에 답장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 씨는 어제 낮에 연락을 했지만 아직 딸에게서 답장은 받지 못했는데 자기 오빠와는 연락을 주고받은 것 같았습니다. 보고선 까먹고 있는 듯 했는데 어차피 약속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다는 자식들이니 대부분은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주지 않는 자식 때문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혼자 사는 아들, 딸들에게 가끔씩 김치나 반찬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찾아와서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걸 기다리다가는 늙어 죽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집으로 택배를 붙였습니다. 그게 속 편했죠.
얼마 전 김장을 했는데 딸이 조금만 보내달라기에 어제 오전에 택배를 보낸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이 되었는데도 택배를 받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보통 하루면 도착하는데 전화가 없어서 강 씨가 딸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희수야. 택배 받았어? 김치? 카카오톡 메신저에 메시지가 올라갔고 그 옆에는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았을 때 뜨는 숫자 1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답장이 오길 잠시 화면을 보며 기다리다가 숫자 1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강 씨는 시계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오후 7시 반이었는데 정시에 퇴근했다면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집에 안 갔나? 왜? 택배 때문에?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김치랑 다른 반찬도 좀 보냈는데 냉장고에 넣었는지 확인해야 해. 택배 보면 냉장고에 넣겠지, 당연히. 몇 날 며칠 아이스박스 상태로 둔 적도 있어. 설마. 진짜야. 그래서 꼭 확인해야 해. 근데 답장이 없네. 아직 퇴근 안 했나 보지. 약속 있거나. 강 씨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도 밤늦게라도 연락이 오겠지 싶었죠. 하지만 9시, 10시가 넘어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회식이라도 하나 싶은 마음에 다시 보내진 않았는데 다음 날이 될 때까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고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딸. 여보세요. 희수야. 엄마. 나 이따가 전화할게. 잠깐만. 다시 할게. 용건을 말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참 정신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강 씨도 혹시 택배가 안 왔으면 이제 주말이라 음식이 월요일에 도착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전화를 준다던 딸은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내기 위해서 휴대폰을 들어 카카오톡을 열었는데 전날에 보냈던 메시지조차 확인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있나 싶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잠깐이라도 통화를 했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희수야. 메시지 보면 연락 줘. 역시나 답장은 없었습니다. 냅둬. 어디서 놀고 있나 보지. 주말인데. 결국 딸에게 연락을 받은 건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연락을 했는데 참 일찍 또 전화를 했죠. 엄마 미안. 내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다. 택배 받았냐고 금요일 날 연락했잖아. 아, 맞아. 받았지. 퇴근하니까 문 앞에 있었어. 그러면 처음 연락한 날에 받았단 말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놨어? 넣어놨지. 근데 왜 답장을 안 준 거야? 안아중에 해야지 했는데 까먹은 거야. 딸의 대답에 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쨌거나 택배도 잘 받았고 냉장고에도 넣어놨다고 하니 용건은 끝이었습니다. 틀어진 일은 없었지만 이틀 동안 강 씨만 답답했을 뿐이었습니다. 알았어. 답장 좀 제깍제깍해? 응, 하나만 보내면 되잖아. 아이고, 알았어. 딸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다시 딸과의 대화를 보니 메시지 옆에 떠 있는 숫자 1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답장을 하려고 했다는 걸 보니 연락이 왔다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끝까지 메시지를 눌러서 확인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오면 일단은 보고 필요한 일이라면 답장을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딸은 그러지 않았죠. 바쁘긴 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치를 해서 택배를 보내는 것도 다 시간을 내는 거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1분이든 2분이든 내 시간을 쓰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딸에게 물으면 자신은 원래 메시지 확인을 잘 안 한다고 했습니다. 강 씨의 연락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도 나중에 답장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별게 다 귀찮다 싶었는데 딸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딸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였고 결혼한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보, 답장 왔다? 강 씨가 보낸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에도 답장이 없던 며느리. 분명히 메시지는 아침에 보냈는데 답장은 저녁 늦게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글자를 받는 데까지 한참 걸렸습니다. 딸도 그렇기에 며느리도 휴대폰 확인을 잘 안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뒤 명절에 보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선영이는? 방에 있어요. 저녁 먹어야지. 잠깐만요. 저녁을 먹으려고 며느리를 부르러 방에 들어간 아들이 오지 않자 강 씨가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며느리도 아들도 침대에 걸터 앉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밥 먹자. 아, 네. 지금 나갈게요. 그제서야 엉덩이를 떼는 아들과 며느리. 나오면서도 여전히 손에는 휴대폰을 붙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말이죠. 이런 걸 보면 다들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오기로 되어 있는 딸도 이랬습니다. 이러니 강 씨가 서운한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은 한시도 떨어뜨려 놓지도 않고 늘 들여다보고 있으면서도 답장도 제때제때 안 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을 못 받았다는 남편. 뭐라고 보냈는지 아침 내내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더니 한참 만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강 씨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던 것이 벌써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바쁜가 보지. 어딘가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보통 강 씨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고 답이 없다고 말하면 옆에서 남편이 바쁜가 보지 하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워낙 매질을 잘 안 보내는 남편인데 그래도 며느리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남편은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내보았죠. 물론 용건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결혼 전에 주었던 차를 며느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동차 등록증 사진이 필요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사진을 요청할 겸 안부 인사도 했는데 그걸 보내고 나서는 종일 휴대폰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곧 답장을 주겠지? 여기 일이 있으면 안 읽은 거라고 그랬지? 맞아. 아직 못 봤나 보네. 근데 종수한테 물어보지 왜 선영이한테 했어? 부담스럽게? 시아버지 연락을 받은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물었더니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 생각은 못했지. 나도 보내고 나서 생각이 나긴 했는데. 그래도 차를 선영이가 탄다며. 안부도 묻고 하면 좋지 뭐. 답장 오면 더 보내지 말어. 아이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남편이 또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일이 없으면 본 거라고 그랬나? 안 본 거라고 그랬나? 일이 없으면 읽은 거라니까? 어라. 그러면 읽었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는데 며느리가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한 듯 했습니다. 그럼 답장 오겠네. 아까부터 이 상태인데. 아이고, 들여다보고 있지 말어. 희수 생각해봐. 며칠 뒤에 답장 오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시부모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을 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몇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며느리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읽었는데도 답을 안 주는 며느리 때문에 남편은 의아한 눈치였습니다.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면 되는데. 무슨 며칠 뒤에 답장을 해. 생각을 하고 답변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데 왜 답장이 없나 싶은 것 같았습니다. 강 씨도 그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강하게 말을 안 했다 뿐이지 몇 번 언급한 적도 있었지만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참다 못해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강 씨가 말렸지만 읽어놓고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조금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별거 아닌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길든 짧든 답장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 답장하기 불편하면 종수시켜서라도 보내야지. 그러면서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낸 메시지는 이틀 뒤까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아, 그거요? 저도 오늘 들었어요. 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 듯 했습니다. 선영이가 아빠 카톡 메시지 보고 나중에 답장 드리려는 걸 깜빡했대요. 2번 보냈어. 두 번째 거는 읽지도 않았던데. 못 봤나 봐요. 바빠서. 깜빡했고 못 봤다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화내기도 그래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마세요. 알았다. 강 씨 부부는 자식들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이틀간 답장 안 하면 절교야. 남편이 강 씨에게 장난스럽게 얘기하긴 했지만 기분이 상하긴 한 듯 했습니다. 그 기분을 강 씨도 잘 알았습니다. 중요한 이유도 없이 소위 말해 메시지를 씹는 자식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솔직히 일하다가 보면 있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뒤늦게 답장하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뭐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너는 남자친구한테도 이틀 뒤에 연락해? 딸의 말에 강 씨가 묻자 말문이 막힌 듯 어버버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건 아니지. 이틀 동안 연락 씹으면 차이겠지. 그 말은 부모 연락은 이틀 정도 답장을 안 해도 차일 일이 없으니 괜찮다는 말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 같았습니다. 그런 강 씨에게 아들, 딸은 강 씨가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락 정도야 언제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마음을 좀 내려놓으라고 했죠. 이것 봐. 이렇게 확인 안 한 카톡 쌓여 있어 나는. 딸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서 300개 넘게 쌓여 있는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 확인한 것들도 있네. 그 중에는 확인한 것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결국엔 선택적으로 확인하고 답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민망한 듯 휴대폰을 감추었습니다. 강 씨가 그런 딸을 흘겼지만 딸의 말처럼 자식들 답장에 연연하면 자신들만 손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좀 내려놓고 살아야겠다 싶었죠. 그러다 딸도 결혼을 했고 곧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네와 불과 한 달 차이로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식들의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아, 여보 핸드폰 아까부터 울리는데 메시지 온 거 아니야? 잠깐 나 그거 확인할 정신 아니야? 뭐 급한 일인가 본데. 아이 참 정신 사납네. 강 씨는 운전을 하다 말고 차를 잠시 세우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카톡 하며 계속해서 메시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희수가 카톡 보냈네. 열 몇 개를 연달아 보낸 듯한 딸. 강 씨가 메시지를 읽어보려고 하자 그새를 못 참고 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답장이 없어? 딸은 여보세요 하기도 전에 강 씨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 지금 운전 중이야. 그래서 못 봤어. 아, 밖이야? 나 애기 좀 맡기려고 했는데.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바쁜데. 잠깐만 뒤에 차 온다. 이따가 연락할게. 강 씨가 얼른 전화를 끊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10분쯤 뒤에 집에 도착해서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바빠서 못 봐준다고 말이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딸이 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어? 엄마 오늘 안 된다고 했잖아. 내일 할머니 댁 가는데 음식 좀 준비해서 가야 한단 말이야. 애기 보면서 하면 되지. 애기 보면서 어떻게 하니? 엄마 메시지 못 봤어? 못 봤는데? 황당했습니다. 아이 맡긴다고 할 때는 10개, 20개 잘도 보내더니 안 된다고 한 메시지는 보지 못했다는 딸. 나도 오늘 정말 중요한 모임 있어서 그래.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 아이 참, 안 된다니까? 아빠 보고 있으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서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는 홀랑 가버렸습니다. 기가 막혀 서 있던 강 씨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직 돌도 안 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미 외출한 상태였고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아이를 업어재우고 등에 달고 있는 채로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허리가 반동강 나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아주 똑같은 행동을 아들네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용건이 있어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눌러보자 일주일 전에 아들에게 보냈던 메시지 옆에 여전히 숫자 1이 떠 있었습니다. 뭐 하면서 살면 일주일 동안 메시지를 확인도 안 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크게 긴박한 용건은 아니었어서 다시 전화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아들도 강 씨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입안은 썼습니다. 강 씨가 한숨을 쉬며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강 씨가 보낸 메시지 옆에 있던 숫자가 순간 사라졌습니다. 어? 아들도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쓰던 메시지를 지우고 다시 내용을 입력하고 있는데 아들이 빨랐습니다. 엄마, 내일 진아 좀 봐주세요. 짧지만 확실한 용건이었습니다. 메시지 봤냐고 물으려고 쓰던 내용을 또다시 지웠습니다. 그러자 그새를 못 참고 아들이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읽으셨는데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저 바빠요. 입력할 시간도 제대로 안 주고 강 씨를 닥달하는 아들 때문에 미간이 찡그려졌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강 씨가 마지막으로 보냈었던 메시지는 이제라도 봤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고 자기 용건만 말하는 아들.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휴대폰으로 쿠폰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들에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아이만 맡기려는 아들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물어볼 곳이라고는 그래도 자식들 뿐인데 그런 자식들은 아주 자기 할 말만 하기 바빴습니다.
자신들 용건만 중요하고 부모가 보낸 용건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강 씨도 바보가 아닌 이상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전 남편의 환갑 때 처음으로 가족 단체 채팅방이 생겼습니다. 아들과 딸이 의논하기에 편하다며 만든 카카오톡 대화방이었는데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리고 강 씨 부부 이렇게 6명이서 초대되어 있는 대화창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환갑에 대한 의논을 그렇게 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가족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땐 여러 사람에게 연락 돌릴 것 없이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눴죠. 세상 참 좋아졌다. 그러게. 편하네. 그러던 어느 날 강 씨가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췌장염 때문에 아파서 병원 갔다 왔다.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서 수액을 맞고 왔는데 강 씨의 메시지에도 답장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메시지를 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 있으니 그렇다 쳐도 자식들은 딱 한 명 확인을 하고 답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시간을 보니 벌써 5시간쯤 흘러 있었습니다. 아무리 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이 돼서야 하나 둘 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은 많았습니다. 강 씨 부부가 뭘 물어보면 빠르면 몇 시간, 늦으면 날을 넘겨서 답장이 왔고 어쩔 때는 침묵만 흐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용건이 있을 때는 빛보다 빨랐죠. 서로 대화도 어쩜 그렇게 빠르게 많이 나누던지 쫓아가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이 강 씨의 환갑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갑 한 달 전에 남편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환갑 때 어디 놀러라도 갈까? 제깍 대답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벼르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는 왜 메시지 확인을 선택적으로 하냐? 필요할 때만 답장하고 말이야. 거기에는 한참 뒤에 사위에게서 답장이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 씨에게 카톡 메시지가 따로 왔습니다. 희수한테 메시지 왔어. 뭐? 내가 한 말에는 답장을 안 하고? 남편이 헛웃음을 쳤고 강 씨가 메시지를 확인해 보자 강 씨도 입에서 바람 새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래? 내 메시지 봤대? 아니, 애기 맡긴다고. 뭐?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강 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내 카톡 봤어? 그러는 너는 아빠가 보낸 카톡 봤어? 그러자 딸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봤지. 근데 내가 급해가지고. 근데 엄마한테 카톡할 시간은 있고 아빠한테 대답할 시간은 없어? 그게 아니라 약속이 급하게 잡혀서. 누구랑? 그러자 딸이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듯이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좀. 말을 안 하는 게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종수? 그러자 딸이 긍정했습니다. 딸이 급하게 약속을 잡았다는 게 아들네 부부였습니다. 그러니 자기들끼리는 서로 연락하며 약속을 잡았으면서 메시지에는 대답도 안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통화 중에 강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서 화면을 보자 며느리에게서도 개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를 맡기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나쁜 것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메시지 가지고 뭘 그러냐, 별거 아닌 일에 예민하게 굴지 말아라. 아들, 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예민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자식
자식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서운하게 한 사람이 오히려 서운한 사람에게 탓을 하니 어이가 없었죠. 강 씨의 남편도 화가 나서 옆에서 애를 왜 봐주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강 씨도 아무리 손주가 예뻐도 그 정도로 배려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손주들은 봐주지 않았고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채팅방에 대답이 올라왔습니다. 어디로 놀러 가는 게 좋을까요? 어디가 좋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대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거나 죄송하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괘씸해서 안 되겠다고 말이죠. 그러더니 채팅방에다가 메시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동시에 강 씨의 휴대폰도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이번에 오피스텔 하나 팔았는데 제일 먼저 답장 주는 사람한테 주마. 남편이 올린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시지 옆에 적힌 숫자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30초도 되지 않아서 숫자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모두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증여하신다고요? 너도 나도 바쁘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이득을 얻는 일이면 누구보다도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여태까지는 바빠서 확인을 못했다. 정신이 없었다. 메시지가 온 줄 몰랐다 하며 늘어놓던 변명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냥 부모가 보낸 메시지는 나중에 시간 날 때, 생각날 때 천천히 보내도 되겠지 하고 미뤄둔 것 뿐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눈으로 확인하니 그렇게 괘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잘 때조차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걸 뻔히 알았습니다. 강 씨 부부도 그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속아줬는데 이건 너무 속이 보여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강 씨와 남편은 채팅방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넷 모두를 카카오톡에서 차단해버렸습니다. 스팸 메시지만 차단해보았지. 아는 사람을, 그것도 자식을 차단해본 것은 둘 다 처음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오피스텔 때문에 초조한 모양인지 너도 나도 엎치락 뒤치락 경쟁하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 차단하지 않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이렇게까지 자식들에게 메시지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는 꼭 빠지지 않는 단어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애초에 판 적도 없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전화를 안 받으실 거면 최소한 메시지로 대답은 하셔야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강 씨도 몇 시간 뒤에 답장을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매지시에 답장 늦게 할 수도 있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자 휴대폰에서 불이 났습니다. 메시지가 몰아쳤고 강 씨는 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답답하다고 난리가 났죠. 딸이 저녁에 강 씨의 집으로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아니, 연락을 왜 안 받는 거야? 폭탄을 던져놓고는 무슨 폭탄? 오피스텔 판 거 준다며? 내가 제일 먼저 답장했어. 맞지?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전화도 안 받고 대답도 안 해? 사람 미치게. 왜 찾아오게 만들어? 나는 이틀 뒤에 답장 받은 적도 있는데 그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니야? 이틀? 그래? 차라리 휴대폰 없애고 너희들이랑은 편지를 주고받는 게 더 빠르겠다 싶었는데.
오피스텔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빠르니. 아빠가 메시지 잘못 입력한 건데 지우려던 거를 보내줘 버렸네. 남편이 옆에서 무심히 말하자 딸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거봐. 이상하다고 했어?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지 왜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그건 너희 주특기 아니니? 결국 그날의 일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강 씨 부부가 카카오톡에서 자식들을 차단한 것은 풀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숫자 때문에 신경 쓰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강 씨 부부는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보내주던 것도 끊었고 손주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포함해서 따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 존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자식들과는 조금 멀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자식들이 더 연락을 해왔습니다. 늘 도움을 요청하고 아쉬운 것은 자식들이니 말이죠. 그래도 강 씨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래 보았자 알아주지도 않는데 자식들 위해서 시간 쏟고 노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애들 연락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나 신경 쓰자. 자식에 대한 신경을 끊자 훨씬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쏟던 정성으로 차라리 남편과 서로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강 씨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죠.